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석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한국석유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지수는 좀 약세였지만 한국석유는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다만 이 전체적인 어떤 단기 조정 국면을 되돌릴 정도의 어떤 상승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현재는 단기 조정 국면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캔들의 길이가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어떤 하방 변동성이 이제 점차 완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점차 이런 단봉들이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하방 변동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점차 반등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번 주 텔레그램 저희 공부방에서 관심 종목 결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총 3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공부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6월 23일, 그리고 6월 24일, 6월 25일 이렇게 3종목을 올려드렸고, 2종목이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왔고 한 종목이 상승 없이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일에는 이제 SB 시스템즈 7,6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요. 보시면 SB 시스템즈죠. SB 시스템즈를 지난 이제 6월 23일 날 검색식 포착 종목으로 SB 시스템즈 7,600원에 오후 3시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3단계 매수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나와서 7,6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이후에 이제 하루 만에 10% 가까운 상승 파동이 나왔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의 기회를 줬던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이제 24일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42,9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6월 24일이죠. 6월 24일 검색식 포착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42,900원에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오후 6분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이날이죠. 이날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돼서 이날 이제 올려드렸고요. 이후에 이제 하루 쉬어가고 다음날 49,700원까지 총 이날 하루에만 17% 상승 파동이 나왔네요. 그래서 기준가 대비해서는 15.85% 상승 파동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6월 25일 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5%를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 손실로 좀 정리를 결산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이제 2종목 상승, 1종목 하락으로 결산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 있는 종목들은 다 정리가 된 그런 이제 상황이죠. 다음 주에도 좀 새롭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생기면 요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단기 매매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누르면 이렇게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이런 이제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보시면 밑에 이런 간단한 설문조사들 해주시면 되시고요. 30초면 끝나는 이제 설문조사니까 간단하게 요 설문조사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석유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분쟁 이슈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어떤 석유 가격 상승,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하나의 어떤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움직였죠. 한국석유도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을 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테마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떤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로 해서 움직였다가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테마나 이런 이슈로 움직였다가 재료도 소멸되고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승했던 어떤 테마로 상승했던 그 부분들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이제 초기 시점까지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움직임이나 현재 어떤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후자의 케이스를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상승했던 것들 대부분 다 원점으로 반납을 한 상황이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러우 전쟁이 있었을 때,
이때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도 한국 석유가 단기간에 뭐 2배 이상의 슈팅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들,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어떤 중동 사태 속에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오고 상승하고 원점, 상승하고 원점, 이게 항상 이제 반복됐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휴전 소식에 다시 지금 원점까지 내려온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상승 초기 시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뭐 중동 리스크가 소멸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죠. 일단 최근에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국정원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불씨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제 대화를 뭐 추진한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분쟁을 곧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란의 제재 완화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었는데 그냥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란과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하고 핵협상 재개 논의한 바 없다, 트럼프 발언에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죠. 막상 협상 과정에서 막상 이제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 과정이나 이런 이제 세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견 차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협상 테이블에 각 국가가 마주 앉더라도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중간에 이제 판이나 이런 것들이 엎어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과거 북미 하노이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뭐 정상이 만났지만은 판을 엎어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엎어버렸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협상 과정에서 불거지는 리스크, 협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때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뭐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다시 중동의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주가 아래로는 61선하고 121선이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국면에서는 지지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보면 반등,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렇게 갭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침 시초가부터 뭐 거의 20% 급락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만큼의 공간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거래가 되지 않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석유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같이 움직였던 테마는 다 이런 하락이 되다 보니까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을 봐도 여기도 이만큼의 갭이 남아 있죠. 거래가 되지 않은 이 갭이 있고, GSE라는 종목도 역시나 보시면 이때 갭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거래가 되지 않은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시간의 문제인 거지, 저는 이제 메워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뭐 중동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재부각됐을 때 다시 한번 더 이 갭을 메우는 이제 반등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보면 한국석유가 이때 당시에 하락을 했죠. 갭 하락을 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4개월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갭을 메워주는 상승이 출현이 되었다라는. 물론 이제 갭을 메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분명히 좀 메워지는 경향이 크다라고 봤을 때 향후에 이 유가 상승 수혜주들 이쪽으로도 한번 시장의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몰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되게 되면 이 갭을 메워주는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국면에서 물려 있거든요, 현재. 이런 거래량 터지고 이런 자리에서 지금 대부분 물려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면서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또 크게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빠질 때 보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나온 부분들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 재료가 소멸되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만큼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통해서 갭을 메워주는 흐름들 출현될 수 있을지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뭐 121선하고 61선 이 구간에서 지지 반등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석유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번 주에 세 종목 관심 종목 공부방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두 종목은 상승 파동을 줬고 한 종목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결산이 마감이 됐고 다음 주에 또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 종목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공부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희 채널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면 링크가 하나가 있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부방 무료 입장 관련된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간략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요거 30초면 끝나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설문조사 하나씩만 해서 주신 다음에 요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